전날 밤늦게까지 처리해야 할 서류를 검토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가가 퀭했죠. 옆자리를 살펴보니 아내 지우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어요. 요즘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인수한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주방으로 내려가니 지훈이 아들 수민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5살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수민아, 아빠 왔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 배운대? 물방울 그리는 거요, 아빠. 민석은 웃으며 아들의 볼에 키스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아,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또 나가는구나. 요즘 자주 나가네. 민석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곧 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어. 그리고 당신도 늦게 들어오잖아.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은 화면을 보더니 서둘러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아 애써 무시했어요. 회사에 도착한 민석은 오전 내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때 절친한 친구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골프 어때? 오랜만에 라운딩 돌자. 좋지. 요즘 운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민석은 태준과의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우정이었기에 태준은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는 늘 민석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태준은 민석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해 주었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민석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훈의 옷장을 지나가다 낯선 남성 향수 냄새가 느껴진 겁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남자 향수 냄새였죠. 민석의 머릿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향수 냄새에 대해 지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두려웠던 거죠. 그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오해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지훈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늦은 밤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다가 민석이 다가오면 서둘러 화면을 끄는 모습, 외출 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림새를 갖추는 행동,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부부간의 대화까지. 주말이 되었고 민석은 태준과 약속대로 골프장에서 만났어요. 라운딩을 돌며 민석은 태준에게 요즘 지훈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지훈이가 이상해 밖에 나가는 횟수도 늘었고 핸드폰도 자주 숨기더라고. 태준은 잠시 골프채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가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넌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지훈이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봐. 민석은 태준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로 바빴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지훈은 그저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뿐일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태준의 조언은 언제나처럼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는 지훈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위치 추적 앱을 찾았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민석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어요. 오후 3시 지훈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앱을 통해 지훈의 위치를 확인했죠.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러 있었어요. 민석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회사를 나와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민석은 리셉션에서 지훈의 이름으로 된 객실을 물었지만 예약 정보가 없었어요. 그는 앱을 다시 확인했고 지훈이 15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간 민석은 복도를 서성이며 어떻게 지훈을 찾을지 고민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얼음통을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민석을 보자 얼음통을 떨어뜨렸고 얼음 조각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석은 태준을 지나쳐 그가 나온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죠. 민석이 문을 밀자 지훈이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발견한 지훈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죠. 민석, 당신 여기서 뭐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이제 세 사람은 팽팽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했죠. 얼마나 오래됐지? 민석의 질문에 지훈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석아, 우리가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 없어. 질문에 대답해. 얼마나 오래됐냐고. 1년 정도. 태준의 대답에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1년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아내와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배신해왔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어. 당신은 항상 일에 빠져 있었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 지훈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민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 자신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던 친구, 사업을 시작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친구, 그런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민석의 정신을 무너뜨렸어요. 민석, 진정해. 우리 셋이 앉아서 얘기하자. 내가 설명할게. 태준이 다가오려 했지만 민석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변화. 태준이 자신의 고민을 들을 때 보였던 반응. 그리고 최근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횟수가 늘어난 것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 외로웠겠지. 일에 빠져있던 남편 대신 옆에서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테니. 근데 하필 내 친구였어야 했냐?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태준을 노려보았어요. 넌 내 친구였어. 형제 같았어. 난 내가 나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태준은 방 안을 서성이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이어 말한 내용은 민석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게 됐어. 처음엔 그저 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겼어. 이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민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왔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훈이 뒤쫓아 나왔지만 이미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졌어요. 민석은 로비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석은 며칠 동안 호텔에 묵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수십 통 전화와 문자를 무시했어요. 태준 역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석은 응답하지 않았죠. 그저 깊은 배신감에 빠져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어요. 어떻게 그토록 가까운 두 사람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석은 정신을 차렸어요.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정확히 무엇을 할지 알았어요.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였죠. 민석은 오랫동안 태준과 함께 운영해온 회사의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몇 년 전 함께 벤처기업을 설립했고 꽤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준이 주도한 몇몇 사업 거래가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죠. 당시 민석은 친구를 믿었기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는 갖고 있었습니다. 태준,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난 아직도 내 약점을 쥐고 있어. 민석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메일 거래 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까지 태준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훈과의 문제였죠. 민석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민석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 양육권은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유리할 거예요. 민석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수민이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지훈과 태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맞았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 얘기 좀 할까?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 얘기 없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수민이는 자고 있어.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이 울었어. 민석은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며 민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이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수민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민석은 수민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복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죠. 민석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철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태준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벤처기업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태준이 주도했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세금 포탈과 입찰 비리, 그리고 횡령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석은 모든 증거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민석아, 드디어 전화 받았구나.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하자.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지만
민석은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내일 점심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 통화를 마친 민석은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태준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어요. 그는 또한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도 접촉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태준을 몰락시킬 방법을 찾은 거죠. 그날 저녁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지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보자 불안한 미소를 지었죠. 오늘 일찍 왔네. 밥 먹을래? 민석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자 이혼 소송장이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내려고. 그래,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지만. 민석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의 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넌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내 가장 친한 친구와 1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어.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넌 내 옆에 있어주는 대신 등 뒤에서 칼을 꽂았지. 지우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그는 수민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아빠, 이리 와요. 내가 만든 레고 봐요. 민석은 아들 곁에 앉아 레고 블록으로 만든 작품을 감상했어요.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민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태준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태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석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죠. 온다고 생각 안 했어, 앉자. 민석은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태준은 커피를 주문하며 어색한 침묵을 깨려 했습니다. 민석아, 먼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 태준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민석은 잠시 태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신뢰했던 친구의 눈에서 이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죠. 사과는 됐고 할 말이 뭐야? 민석의 차가운 반응에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석에게 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지훈이와 난 정말 사랑해. 처음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 회사 일은 계속 함께 했으면 해. 태준의 말에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겠어. 내 아내와 바람 피운 친구를 어떻게 다시 믿지. 하지만 태준은 또다시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감정과 일은 분리할 수 있잖아. 우리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지금 헤어지면 둘 다 손해야.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깊은 배신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죠. 난 이미 금융감독원에 내 불법 거래 내역을 전부 제보했어. 언론에도 관련 자료를 보냈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공개될 거야.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어. 그러면 너도 피해를 입어. 우리는 공동 경영자라고. 난 이미 해명 자료를 준비해뒀어. 내가 내 서명을 위조한 증거도 있지. 모든 불법 행위는 내가 주도한 거야.
태주는 격분했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 너와 내가 처음부터 함께했잖아. 내가 날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민석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배신이라고? 내가 널 배신했다고?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어. 태준아, 이건 그냥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은 무너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일 신문을 꼭 읽어. 그리고 지훈이랑은 행복하게 살아. 누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민석은 카페를 나와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양육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했죠. 이튿날 아침 민석이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은 이미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진 거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태준의 불법 거래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벤처기업가의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태준의 사진이 곳곳에 실렸어요. 민석은 담담하게 뉴스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태준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그만둬. 내가 잘못했어. 모든 책임을 질게. 회사만은 살려줘. 하지만 민석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그는 집을 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날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양육권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왔어요. 지훈 씨는 면접 교접권만 요구했습니다. 민석은 놀랐습니다. 지훈이 그렇게 쉽게 수민이를 포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훈, 수민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민석은 불안감을 느끼며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수민이의 좋아하는 인형들도 사라졌어요. 부엌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두려웠어. 수민이를 데리고 잠시 태준이네 갈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석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태준에게도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자신의 복수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민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죠. 하지만 곧 그는 냉정을 되찾았어요.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태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태준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태준은 어젯밤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태준과 지훈이 자주 갔던 호텔을 찾아갔어요. 리셉션에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민이는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석은 지훈과 태준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소셜미디어까지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복수심은 이제 깊은 상실감으로 바뀌었어요. 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준을 몰락시키는데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지키지 못한 거죠. 어느 날 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았어요. 전화를 받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우리 만나자. 수민이도 보여줄게. 민석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디서? 서울 근교의 한 카페 주소가 문자로 왔습니다. 민석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지훈이 수민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죠. 수민이는 아빠를 알아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민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어디 있어? 민석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떠났어. 모든 게 무너진 후 태준은 나를 탓하기 시작했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태준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친 겁니다. 어쩌면 태준은 진심으로 지훈을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석의 예상대로 태준은 위기가 오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고 싶어. 수민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아들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죠. 수민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좋은 부모로서 각자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수민이 엄마니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수민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민석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1년 후 민석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국제 수배 명단에 올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혼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주말마다 수민이를 만나고 있었어요. 민석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한 가지 교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이죠. 어느 저녁 민석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6살이 되어 더욱 똑똑해졌어요. 그는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